제5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기출문제 해설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24번까지 했고요. 이번 시간부터 25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이 책은 누가 학문과 사물의 이치를 논한 글과 제자들의 질문에 응답한 내용을 모아 엮은 성호사설이래요. 이게 성호사설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성호사설. 이익은 노비제도의 개혁, 서울차별 폐지 등 다양한 개혁안을 제시했다. 성호사설. 이익, 조선 후기 실학자. 그렇죠? 자, 이익에 대한 설명을 풀어보자. 1번, 이벽 등과 교류하면서 천주교를 받아들였다라는 것. 정약용, 천주교. 자, 두 번째, 북한 선비가 칠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하였다. 이건 누굽니까? 이것은 금석과한록, 금석학 연구를 했던 김정희. 자, 동호문답에서 수치제도의 개혁 등을 제안하였다. 동호문답 2.2. 가래집납을 지어서 예학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정리하였다. 가래집납은 김장생. 지금 보면 1번과 4번.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 끊고 모른다고 해도 이거 없애도 천주교를 받아들였다. 이익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라고 추측은 할 수 있는데 가래집납? 누구지? 모르겠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다 뭐 이런 문제들이 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가래집납, 김장생인데 이 문구도 지금까지 한 3번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출제가 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체크해 두시고, 과거록에서 토지 매매를 제한하는 한전론, 그렇죠? 이게 한전론, 영업전으로 하고 영업전 팔지 말고 그 이외의 것을 팔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제한하자 영업전만. 그래서 5번에 한전론이 이익에 대한 주장이죠. 정답은 5번. 자, 26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그림이 그려진 시기,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대장간 그림인데 이 그림은 김득신이 대장간의 모습을 묘사한 풍속화입니다. 김득신의 풍속화 조선 후기잖아요. 그렇죠? 한 명이 화덕에서 달궈진 쇳덩이를 방울집게로 집어 모루 위에 올려놓자 두 명이 새망치로 두드리는 모습. 그렇게 보이죠? 도리에 메어놓은 그네의 상체를 기다리고 어깨 너머로 구경하는 아이의 모습도 여기 있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김득신 풍속화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힌트를 파악했고 조선 후기를 찾을 수가 있다. 조선 후기가 아닌 것을 찾아보자. 1번, 중인들이 시사를 조직했다. 조선 후기죠. 그렇죠? 시동호회. 두 번째, 양반의 위선을 풍자한 탈춤 조선 후기. 춘향과 흥보가 같은 판소리 조선 후기. 금속활자, 직지심치유절, 이건 진짜 쉽게 냈다. 그렇죠? 그래서 고려 시대, 고려 후기. 그러니까 4번이 틀린 것은 정답. 홍길동전, 박시전 같은 한글 소설 조선 후기지요. 자, 27번 문제 들어갑니다.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박규수, 오경석 누구냐? 하는 거죠. 모르겠다. 한번 보자. 문과에 급제했다. 2차 수신사 일본에 파견됐고 국내 조선 책략을 가져왔다. 2차 수신사 김홍집. 그렇죠. 한성조약 체결 당시에 정권 대신을 맡았다. 김홍집 맞네요. 아간 파천 후 성남 군중에 의해 살해되었다. 그렇죠. 김홍집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번 총리 대신으로 가보기역을 주도했다라는 김홍집 내각. 1, 2, 3, 4차 내각을 다 김홍집 내각. 친일 내각 3차례 1, 2, 4차. 그렇죠? 3차는 칠러 내각. 하여튼 김홍집 내각이 다 들어가니까 1번이 정답. 2번. 베델과 함께 대한멜신보 양기탁 선생 아닙니까? 그렇죠? 자, 서양의 과학기술 정리한 지구전유. 와, 이건 뭐냐라는 거죠. 최한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답은 찾았어. 정답은 찾았는데 나머지 거에서 지엽적인 게 막 나오니까 이거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이 지구전유 같은 경우도 못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탈락. 그렇죠? 일단 탈락. 왜냐하면 우리가 자료를 아는 거니까 자료를 파악했는데 여기 모른다? 그러면 답이 될 가능성이 떨어져요. 자, 4번째. 강화도 조약 체결의 전말을 기록한 심행일기. 모른다라는 거죠. 신헌. 그렇죠?
자, 유학생과 기술자들을 이끄는 영선사로 청에 파견되었다. 그래서 청시경, 그래서 김윤식,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1번, 그 김홍집은 1번에 있다. 1번이 정답.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3번하고 4번. 와, 어려운데? 라고 하지만 1번 정답을 파악했으니까. 그렇죠? 조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근대사의 인물 문제 치고 쉽게 출제된 경우는 많지 않아요. 자, 28번. 밑줄근 변란에 대한 정부의 대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경상감사 이돈영이 진주의 백성들이 변란을 일으켜서 경상 우병사 백낙신을 협박하고 인명을 살상하였다 보고하니 왕이 하교했다. 난민들의 행동이 극에 달했으니 만약 평시에 백성들을 잘 위로하고 달랬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 대신들은 의논해서 조처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라 라고 지금 보면 백성편을 조금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진주 농민분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1862년 임술 농민분기를 얘기하고 있다. 1번. 군 통수권 장악을 위해서 원수부는 대한제국이잖아요. 고종 황제의 광무개혁. 자, 두 번째. 각 군방과 중앙 관서에 공노비를 해방했다. 그렇죠? 뒤에 중요한 게 있네요. 공노비 해방 순조 때. 자,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홍범 14조. 홍범 14조를 반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2차 가부개혁. 1차는 군국기 묻혀 2차는 홍범 14조. 자,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백전을 발행하였다. 고종 때 흥선대원군, 경복궁 증건과 관련이 있지요. 자,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고자 삼정 이정처를 설치했죠. 그래서 임술농민분기의 결과 안핵사를 파견했더니 삼정의 문란 때문이라고 하더라. 그러면 삼정 이정청을 설치해라 라고 해서 설치를 했지만 실효성은 그렇게 높지 않았다. 여하튼 이게 정답을 찾는 것은 5번이 정답이죠. 자, 29번 문제 들어갑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 제14관 미국과 그 상인이 미국 그 상인이 종래 누리지 않았거나 이 조약이 없는 것, 미국 관민이 일체 균점하는 것을 승인한다. 미국에 특혜를 주고 있어요. 자, 자료는 이 조약 중 최국 대우를 규정한 조항의 일부입니다. 조선이 서양과 최초로 체결한 이 조약인데 미국과 조약을 체결했고 최국 대우도 들어가 있다. 1882년에 체결한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다라는 거죠. 자, 병인양요 발생의 배경이 되었어요. 병인양은 1866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인 박해가 원인이 되는 거죠.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체결되었다. 갑신정변 결과 한성조약, 텐진조약이잖아요. 그렇죠? 통감부가 설치되는 결과 통감부는요. 1905년에 을사늑약 때 여기 이제 들어가 있어요. 통감부를 설치해서 이렇게 통감을 파견하겠다. 뭐 이런 내용. 거중조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것이 조미 수호통상조약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관세도 부과하고 치해법권의 내용도 있었다라는 거죠. 4번이 정답. 5번 메가타가 나쁜 놈이죠. 그렇죠? 재정고문으로 부임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가타가 뭐 했어요? 화폐정리 사업이라는 이상한 걸 해서 우리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렸죠. 자, 그런데 이 메가타가 등장을 한 거, 고문 파견, 고문 통치를 받아라 라고 했던 1904년에 제1차 한일협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틀렸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30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외무장관께 자, 몇 달 전부터 서울에서 어떤 교도들에 의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사흘 전 이들의 대표 21명이 궁궐 문 앞에 모여 엎드려 전하고 상소를 올렸으나 국왕은 상소 접수를 안 받았어요. 교도들은 종교인인데 그렇죠? 처형된 교조 최재우를 끝났다. 교조 그러니까 이제 교주의 조상격인 종교의 조상격인 최재우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최재우를 복권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교조 신원운동 그렇죠. 자, 이 내용이 이제 전의 내용이 이거죠. 복권하고 무엇을 동학을 종교로 인정해달라라는 정부의 청원을 정부에서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죠. 그러나 이는 조선 국왕이 들어줄 수 없는 사안들이었다라고
프랑스인이 제3자의 입장에서 정리를 한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지금 문제는 뭐예요? 종교를 물어봤으니까 종교는 뭡니까? 동학. 동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라는 문제죠. 1번 정해산수와 도노점수를 주장했던 진을, 그러니까 뭐예요? 불교. 자, 두 번째 포접제를 활용해서 교세를 확장했다. 누가 했어요? 동학 2대 교주, 그렇죠? 최시영이 이렇게 교세를 확장하기 시작했고, 자, 그러니까 이제 동학이니까 2번이 정답이죠. 박중빈을 중심으로 새생활운동, 그래서 원불교죠. 그래서 원불교. 여기도 불교라고 써놓을까? 자, 네 번째 중광단을 조직해서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했다. 대종교지요. 그렇죠? 1911년 제사와 신주를 모시는 문제로 정부의 탄압을 받았다. 자, 이 제사와 제사의 문제는 동학에선 빠져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와 신주를 우리는 못하겠다라고 했던 천주교. 그렇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제사 금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백성들 사이에서도 좀 애매한데 라고, 하여튼 정부에서는 이 사이비종교네라고 해서 이렇게 탄압을 했던 이유는 뭐예요? 제사 금지, 신주를 또 모시는 이런 일 때문에 정부가 탄압을 했다라는 거죠. 천주교. 그래서 동학과 관련된 내용은 2번에 있습니다. 2번이 정답. 자, 우리가 31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31번. 단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 찾는 거죠. 서울시는 고가도로 건설을 위해서 독립문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독립문, 서재필 등이 중심이 되어 창립한, 이거 모르면 답이 없죠. 독립문이 나왔고 서재필까지 나왔어요. 독립협회 아닙니까? 그렇죠? 왕실과 국민의 성금을 모아 세웠습니다. 중국 사신을 맞이했던 영흥문이 있던 자리, 당시에 영흥문은 없어요. 헐어지고 없고 그 터만 있었는데 그 터에다 독립문을 이렇게 세웠죠. 자, 영흥문 자리 부근에 있는 독립문은 이번 결정으로 원래 자리에서 약 70m 떨어진 공터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독립협회에 대한 문제입니다. 옳은 거 찾아보자. 1번 만세보를 발행해서 민중계몽에 앞장섰다. 천도교죠. 자, 두 번째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이것은 대한자강회. 그렇죠? 여성권리 선언문인 여권통문, 이것은 찬양회인데 여권통문이 잊을만 하면 나옵니다. 지금까지 한 6번, 7번 나온 것 같아요. 57회 중에 6번, 7번이면 적은 수는 아니지만 뭐 많은 수는 아니죠. 그렇죠? 자,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서 독립공채, 요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 자, 5번째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열강의 이권 침탈을 저지했던 독립협회지요. 그렇죠? 그래서 만민공동회 10여 차례 만민공동회를 열었고 거기서 맨 마지막 차례는 관민공동회가 있었죠. 자, 32번 들어갑니다. 가해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을 파악해봐라. 자, 가 지역을 중심으로 본 조선의 대외관계로서 문헌조사, 인터넷 검색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무역의 거점 초량 외관이에요. 일본과 거래했던 그 곳 어디가 제일 가깝다? 부산이 가깝다. 개항한 이후에 설정된 조계지는 통상구역을 이렇게 설정을 했잖아요. 그 중에서 지혜법권 설정 구역을 조계지라고 합니다. 자, 관세 문제로 일어난 두모포 수세 사건, 이게 되게 웃기는 건데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고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으로서 무항세를 체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구에 정박하는 그 일본 배에 대해 세금을 걷지 않겠다. 이렇게 해놓고 조선에서 자, 일본 애들이 이제 무역선이 오잖아요. 와. 그런데 얘들이 그냥 무역하고 그냥 막 돌아가요. 그러니까 조선에서 일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니네 왜 세금 안 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뭔 소리야 이거? 세금은 야, 무항세를 하기로 했잖아. 야, 이게 그 뜻이야? 우리 몰랐어.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무슨 웃기지 마. 니들 세금 안 내니까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함을 끌고 와가지고 이 아랫동네 부산 쪽에서 군함을 끌고 와서 이 무력 시위를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모포 수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됐잖아요. 이론 공부할 때 무관세, 그렇죠?
무항세 그리고 양국의 무제한 유출 요거를 막 그냥 오케이 그리고 사인을 해버렸는데 왜 사인을 했을까? 이 내용인지 몰랐다라는 거야. 당시에 그렇게 근대적 이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했던 조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건지 모르고 그냥 사인을 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왜 세금 안 내라고 따질 정도로. 그러니까 얘들이 황당하니까 군함을 끌고 와가지고 시위를 냈던 두모포 수세 사건이 있었어요. 자, 아무튼 부산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부산 여기 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에 리을번에 있습니다. 자, 33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가에서 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해보자 라는 거죠. 자, 위정척사 운동과 최익현의 활동입니다. 위정척사 운동이구나. 이완용 등의 역적을 처단하라 라는 상소를 올리고 임병찬 등과 태행해서 의병을 일으켰다. 최익현 선생이 의병을 일으켰대요. 그러면 언제 의병입니까? 을사의병이죠. 이완용 등장을 했잖아요. 을사오적 나쁜 놈들. 도끼를 들고 대궐학교에 엎드려 개항에 반대하는 상소 목숨 걸고 나는 반대한다. 어떤 반대? 개항 반대니까. 당시에 개항은 언제 있었죠? 1876년. 1870년대에 있었던 개항 반대 운동이구나 라는 거죠. 자, 일본의 간섭하에 일본 애들이 간섭하기 시작해요. 추진된 개혁에 반발하여 이를 주도한 박영효, 서광범 등을 처벌해라. 얘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개혁에 대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1890년대 갑오개혁 직후에 있었던 이 잘못된 개혁이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던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순서대로 하면 70년대, 90년대, 1900년대 그러니까 나다가가 돼야죠. 나다가 4번에 있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34번이죠. 34번.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봅시다. 자, 이달 20일 함경도 관찰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함경도 관찰사 땡땡땡. 큰 수해를 당하여서 조만간 여러 국식의 피해가 클 듯한데 콩 등은 더욱 심해서 모두 흉작이 될 것이라고 구하고 있으니 궁핍에서 식량난을 겪을 것이 훤하다. 도, 내, 쌀과 콩들의 곡물에 대해서 내년 가을 거지할 때까지를 기한으로 삼아서 잠정적으로 유출을 금지한다라는 거죠. 곡식의 곡물의 유출을 금지하겠다라는 거죠. 백성들의 식량 사정을 넉넉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까 합니다. 바라건대 통촉하시어 유출 금지 시행 1개월까지 일본 공사에게 알리시어서 일본 상민 이렇게 해달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함경도 관찰사 누구? 조병식이 중앙정부에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방공령 시행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일본에 알려라 라고 해서 일본에 알리고 늦게 알렸죠. 아무튼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 우리 얘기했으니까 이제 시행할 거야. 그래서 방공령을 시행하니까 일본 애들이 이것을 가지고 외교 문제화 시켰던 방공령 사건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죠?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 방공령 사건입니다. 자, 1번 화폐 정리 사업의 결과를 분석한다. 화폐 정리 사업은 1905년 메가타라는 놈이 하지요. 자, 그래서 대한제국의 완전히 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두 번째, 산미증식 계획의 실상을 조사한다. 이것은 1920년대 있었던 산미증식 계획이죠. 자, 조일통상장정 체결의 영향을 살펴본다. 자, 조일통상장정에 이곳에 뭐가 들어갑니까? 방공령에 대한 우리가 이제 방공령 시행할 수 있게 해줄게. 그래서 일본이 조선에 방공령에 대한 내용을 싹 하고 집어넣은 것이 뭐예요? 조일통상장정. 그러니까 요것에 의해서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우리 방공령 시행할 거야 라고 한 거죠. 3번이 정답이죠. 자, 네 번째 토지조사 사업의 추진 과정은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거리가 있고 양지하문과 지계하문을 설치해서 지계하문 그러니까 뭐예요? 대한제국에서 토지 측량 사업을 다시 시행하고 그리고 지계 근대적 토지증명서 지계를 발급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대한제국이니까 1900년대니까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35번에서 36번인데 이런 문제가 이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체제가 바뀌고 나서 이런 문제가 한동안 나오다가
한 3회차, 4회차 나오다가 조금 안 냈어요. 그러다가 뜬금없이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턱하고 냈습니다. 그렇죠? 하나의 그 자료를 통해서 두 문제를 풀어라 라는 거죠. 자, 35번에서 36번. 하나하나 봅시다. 가. 제6도 심통 성정도 중에서 하도는 이와 기를 합하여 말한 것이니, 예를 들면 4단의 정은 이가 바라고 기가 다르니 이기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4단이 나왔어요. 본래 순선하여 악이 없으나 반드시 이의 바람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전에 기에 가려진 연후에다 선하지 않게 된다. 7정은 와 진짜 어렵다. 당연히 어렵죠. 그렇죠? 자, 그럼 지금 이제 풀었어요. 4단 7정 얘기예요. 4단 7정은 당시에 그 선조 때 이황이 그 느지막이 나이 많은 제자를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황이 기대승을 제자로 드렸어요. 기대승이 이황 밑에서 공부하다가 나중에 이제 선생님한테 따진단 말이야. 이황, 선생님, 스승님의 그 논리가 좀 틀린 것 같은데요? 라고 해서 이제 따졌던 4단 7정 문제인데, 자, 이 그 기록은요, 이황의 성악 10도 중에 있습니다. 성악 10도 중에 제6도 저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심통 성정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황에 대한 문제예요. 이황의 성악 10도. 자, 나번 볼까요? 유불도 3교는 각자 업으로 삼아 수행하는 바가 있으니, 자, 섞어서 하나로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유불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수신의 근본이고, 유교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나라, 치국의 근원이다라는 거죠. 이제 알겠다, 그렇죠? 수신은 다음 생을 위한 것이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오늘날. 그러니까 수신은 내세, 그리고 정치, 그것은 현세다. 그래서 오늘날은 지극히 가깝고,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 유교가 조금 더 중요하다. 일단 불교를 무시하는 것이냐? 불교 무시는 아니다라는 거죠. 불교도 중요하고 유교도 중요하지만 유교가 조금 더 현실성 있는 현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했던 고려 성종 때 최승룡 시무 28조. 자, 다음은 저 불씨는 사람이 사악한지 정의로운지 올바른지 그른지 가르지 않고 말하기를 우리 부처에게 오는 자는 화를 면하고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 이것은 비록 10가지 큰 죄악을 지은 사람이라도 부처에 귀하면 모든 것을 면하게 될 수 있다. 아무리 도가 높은 설비일지라도 부처에 귀하지 않으면 화를 당할 수밖에 없고, 가령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 해도 모두 사사로운 마음에서 나온 것이요 올바른 도리가 아니므로 징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불씨는 나쁜 것이다. 불교 비판이죠. 불시잡변이죠. 누구예요? 태조 때 정도전. 자, 유교계에 3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 개량하고 구신하지 않으면 우리 유교는 결코 흥왕할 수 없으리다. 소위 3대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 유교파. 둘, 셋. 이렇게 해서 유교가 지금 잘못되고 있으니까 유교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박은식 선생의 유교 구신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나 다라를 파악했어요. 야, 이거 파악하기도 너무 힘들어. 그렇죠? 자, 이제 풀어볼게요. 가에서 라를 작성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 보세요. 우리가 이걸 문제를 파악을 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쉽게 나옵니다. 순서대로야, 순서대로. 그렇죠? 자, 그럼 봅시다. 뭐가 먼저예요? 성종 때가 먼저고. 그렇죠? 조선인데 조선이잖아요. 요 때가 제일 먼저구나. 그렇죠? 그리고 조선, 선조 때니까 세 번째. 그리고 구한 말이죠. 그래서 대한제국 때죠. 그래서 네 번째. 그러면 1, 2, 3, 4. 나다 가라. 나다 가라. 어디 있어? 여기 있네. 나다 가라 4번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36번 볼까요? 가에서 라를 작성한 인물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봐라. 자, 여기에서 가나 다라가 누구냐? 이황, 최승로, 정도전, 박은식은 구했어요. 그러면 이 뒤에 얘기하는 것과 맞는지 풀어봐라 라는 얘기죠. 풀어봅시다. 자유롭고 독창적으로 경서를 해석해서 사서에 대한 주자의 해석을 반박하고요. 노장사상 등을 도입해서 유학의 실리적 측면을 강화했다. 지금 보면 주자의 해석을 반박해요. 이황이 아니죠. 그러면 안 돼요. 윤휴. 그렇죠? 그래서 자신만의 독특한 그 이론을 그렇게 주장을 했던 윤휴에 대한 설명이죠. 유교경전에 대한 독자적 해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 얘기 중에 원령에 근거해서 불교 행사를 줄이고 정사를 행하도록 촉구하고 그리고 불교적 관행에 젖은 군주를 유교적 규범을 실천하는 군주로 변화시키고자 하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군주를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최승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군주를 어떻게 불교적 관행에 젖은 군주를 유교적 규범을 실천하는 군주로. 그렇죠? 그러니까 군주가 불교만 지금 계속 고려시대니까 고려의 국교가 불교니까 불교의 관행에 젖은 군주 이러면 안 된다. 유교도 중요하다. 유교가 더 중요한데 유교적 규범을 실천하는 군주로 바꿔야 된다. 이것은 모른다고 해도요. 체크만 해두시고 다시 앞에 내용과 비교해 보면 딱 나와요. 앞에 사료 나번에 보면 유교와 불교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뭐가 더 중요하다? 유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유교적 군주로 바꾸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최승로에 대한 설명이 맞죠. 자, 답은 기대승과의 논쟁을 통해서 성리학의 이해를 심화했고 그의 사상은 제자에 의해서 일본어로 정해졌다라는 것은 이 황과 관련이 돼 있죠. 자, 양명학을 통해서 기존의 유학을 개선하려 하였고 실학의 실천 정신을 받아들여서 구국운동을 실행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던 박은식 선생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야? 동그라미. 와, 이건 뭐 낙설 너무 많이 했나 보다. 지워보자 한번. 자, 보이시죠? 틀린 것, 옳은 것 찾는 거죠. 틀렸어요. 기억번 틀렸고, 니은번은 맞았고, 자, 디귿번은 틀렸죠. 그리고 리을번은 맞았고, 자, 니은과 리을번, 니은, 리을번 여기 있네요. 3번이죠. 4번. 3번이 아니지. 니은, 디귿이 아니고 니은, 디귿은 틀렸으니까 니은, 리을번, 니은, 리을번 여기 있네. 큰일 날 뻔했다. 진짜 힘들어. 3점이네. 힘들어.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니은과 리을번 다 풀어놓고 번호 잘못 찍으면 나처럼 된다. 농담이고. 자, 니은과 리을번 4번이 정답이죠. 됐습니다. 자, 37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가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라는 거죠. 가를 찾아봅시다. 가. 자, 국외 독립운동의 전개. 이 전시관은 국권 피탈 이후 국외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을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3.1운동의 영향으로 수립된 어디예요? 이건 당연한 거죠. 활동에 대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자료를 잘 살펴보고 찍어봐라. 상하이에서 3.1운동 영향으로 상하이에서 조직되었다. 그렇죠? 무엇의 수립 초기에 청사로 사용한 건물의 모양입니다. 청사에서는 임시의정원. 이건 대놓고 좋네요. 진짜 맞춰라. 이 정도 하면 그냥 맞춰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찾아봐라. 자, 기억번. 민족교육을 위해서 대성학교. 아깝다. 그렇죠? 1907년에 활동을 했었던 신민의 활동이죠. 자,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진상조사단. 한 字차이로 틀리네. 신간의 활동이죠. 그렇죠? 자, 외교 독립 활동을 위해서 구미위원부를 설치했고요. 미국 워싱턴 DC에 이렇게 설치를 했고 그래서 임시정부의 외교부 역할을 했었다라는 거 디귿번 맞고 임시 사료 편찬회를 두어서 한일 관계 사료집을 간행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죠. 그래서 디귿과 리을번 여기 있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38번 문제 들어갑니다. 밑줄군 특사가 파견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일본인이 발신인 하야시 외무대신 수신도 이또 통감. 일본 놈들끼리 자기들끼리 이렇게 왔다 갔다 했네요. 헤이그에서 발행된 평화회의는 평화회의보는 한국 전 부총리 대신 이상설 외 2명이 평화회의의 특사로 파견되었다고 보도했다. 뭐예요? 헤이그 특사 파견이죠. 그렇죠? 기사에서는 우선 그 한국인이 평화회의의 위원으로 한국 황제가 파견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어서 일본이 한국 황제의 뜻을 배반하고 병력으로 한국의 법규를 유린한다라고 이렇게 했다. 헤이그 특사 파견을 했고요.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분들을 고종이 이제 파견을 했고 이곳에서 을사늑약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전 세계에 알릴 의도로 이렇게 이제 파견을 했었죠. 자, 1번 이모군란. 요것과는 거리가 너무 멀지 않아요? 이모군란 1882년 구식 군인들이 일어났던 동기입니다.
자, 집강소가 설치되었다. 집강소는 동학농민운동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농민들의 자치개혁기구가 집강소 아닙니까? 그렇죠?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 요거죠. 을사늑약을 쥐들이 마음대로 그냥 밀어붙여서 통과된 것처럼 이렇게 했던 그러니 열받죠. 우리는 아니다. 얘들이 그냥 이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우리를 좀 알아주고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려고 특사를 파견한 거니까 3번이 정답. 조선 태형령이 제정된 건 1910년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헌병들이 마구잡이로 조선인에 한해서 이렇게 태를 때렸던 조선 태형령입니다.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상된 것은 이 이후 사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1907년 헤이그 특사 파견의 결과 고종 당신 내려오시오 라고 얘기하고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그 다음에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켰죠. 자, 그래서 요것의 배경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9번 문제 들어갑니다. 밑줄 그은 기억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 와, 이게 뭐 경계 할 일이라고 해서 1은 던거 운동을 할, 던거는 전차 운동을 할 뭐 이렇게 해서 전차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자료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차가 개통된 해, 한성전기회사가 신문에 낸 안전유의사항이다. 아하, 전자의 개통. 그러니까 전차는 언제다? 전차는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1898년에 개통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시기를 물어봤으니까 1898년 개통된 해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1898년 이 기점으로 해서 이후에 볼 수 있는 사건 뭐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 전후 뭐 이 좀 문제가 애매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시기라고 했으니까 이 1898년 전후 시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1번 북학위를 저술하는 학자. 요것은 지금 너무 이전이잖아요. 저 이전 실학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정조 때 박제가니까 너무 거리가 멀고요. 자, 그 다음에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는 황제. 대한국 국제는 1899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전차가 돌아다니고 있을 때 전후 바로 직후인데 애매해. 그 해가 98년인데 99년? 모르겠어요. 한번 짚어 넘어가 보고. 자,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는 영국군이라고 그랬어. 거문도 불법 점령. 그래서 영국 애들이 거문도를 가지고 해밀턴항이라고 명명하면서 불법 점령을 했던 그 사건, 거문도 사건을 얘기하고 있죠. 85년? 이때는 너무 거리가 멀죠. 확실히 아니고. 집현전? 이건 확실히 아니네. 세종 때니까. 그렇죠? 제너럴 셔먼호, 야, 이것도 아닌데요? 1866년. 그러면 요거밖에 없네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정답은 2번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2번이 정답. 자, 40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 송수만, 체포경위. 송수만은 보안회라는 것을 전립해서 보안회 하면 뭐죠? 여러분, 일제가 황무지 개간을 요구했던 사건이죠. 우리가 보안회 만들어서 철회시켰죠. 1904년. 그렇죠. 회장이 됐고요. 종로 백목전 도가에서 날마다 회원을 모집해서 집회 논의하고 있는 자다. 송수만. 그래서 잘못했다. 이 일본 놈들이 하는 거죠. 오늘 경부와 순사 두 사람이 출장해서 송수만에게 공사관으로 동행하기를 요구했고 이때 회원과 인민들 약 200명 정도가 떠들썩하게 모여서 송수만의 행동을 동행을 막았지만 이제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힘들었다라고 일본 놈들이 쓴 거예요. 자, 시전상인의 상권수호운동 요것은 이제 보안회하고는 거리가 멀죠. 한국중앙총상회. 이것은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연도음으로 볼 때 잘 나옵니다. 지금 문제하고는 조금 좀 차이가 있지만 단체로 출제가 됐지만 보통은 연도음으로 볼 때 내는 것이 이 한국중앙총상회예요. 급진개혁파의 정치적 개혁운동. 급진개혁파? 그러면 뭐 1884년에 갑신정변 같은 게 아닐까? 백정들의 사회적 차별 철폐 운동? 1920년대에 있었던 형평운동이죠. 그렇죠? 농촌 계몽을 위한 분화로드 운동 1930년대 초반에 있었던 농촌 계몽 운동이죠. 그렇죠? 그래서 동아일보에서 이렇게 했고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대한 반대 운동 요것이 보안회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그래서 보안회 하면 무조건 여기에 있는 일제 황무지 개간권 요구죠. 그렇죠? 우리 보안회 그리고 또 농광회사가 이렇게 이제 저지했다. 보안회가 저지해서 이 황무지 개간 요구에 반대 운동을 성공하죠. 그렇죠? 그래서 5번이 보안회에 대한 설명으로 정답.
41번 문제 들어갑니다. 가와나 발표 사이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 자, 가번. 제1조 조선에 있어서 조선인의 교육은 본령에 의한다. 보통학교 수업 연한은 4년으로 하고 지방실정에서 1년. 그러니까 보통학교가 4년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제1차 조선교육령. 자, 2조 총장은 조선 총독의 감독을 받아 경성제국대학 일반 사무를 담당하고 소속 진원을 통독한다. 자, 경성제국대학에 예과를 둔다. 지금 경성제국대학 안에 있는 무엇의 규칙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성제국대학 관제. 그래서 1924년에 있었어요. 그래서 1911년부터 24년에 있던 사실을 찾아봐라. 유경공원은 이전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1886년 탈락. 국문연구소가 설치된 것, 이것도 이전입니다. 그렇죠? 최초의 국어연구기관 1907년. 교육입국 주소가 반포된 것은 2차 가보개혁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895년. 국민교육헌장은 이거는 현대사인데 지금 나와버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에서 1968년에 발표했었고요. 조선민립대학 기성회가 창립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920년대 초반 우리가 찾아갔죠. 조선 총독 찾아가서 대학교 만들어줘라 라고 하니까 무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우리 대학 우리 힘으로 이렇게 설립할 거야 그러면서 조선 민립대학 기성회 민립대학 설립 운동을 전개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은 5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자, 42번 문제 들어갈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의 영향으로 적절한 것을 찾아보자. 자, 피고인들 각각 징역에 처한다. 와, 피고인들은 이왕 전하 국장 의식을 거행할 즈음 이를 봉송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다수 조선인이 경성부로 모이는 기회를 이용해서 조선 독립운동을 선동하려는 불원 문서를 비밀리에 인쇄했고, 그러니까 독립 선언문이겠죠. 국장 당일 군중 가운데 살펴서 조선 독립 만세를 소리 높여 외쳐 조선 독립의 희망을 기도하였다라는 거죠. 자, 이왕 전하 누굽니까? 60만세 운동. 그래서 순종의 장래일 때 있었다라는 거죠. 자, 1번 13도 창의군 서울진공작전을 전개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1901년 정미의병이죠. 정미의병 1907년에 있었고 이 정미의병이 13도 창의군으로 발전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 13도 창의군이 서울진공작전 했을 때는 언제요? 한 해가 넘어가죠. 1908년 1월 달에 있었다. 어찌됐건 정미의병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60만세 운동하고는 관계가 없죠. 복벽주의를 내세운 독립의군부가 조직된 것은 1912년이잖아요. 그렇죠? 임병찬에 의해서 고종이에요. 고종이 이렇게 밀명을 그래서 복벽주의 왕정복구를 하자라고 독립의군부가 조직됐었습니다. 김광재 등의 발해로 국채보상운동이 1907년에 있었잖아요. 1907년 국채보상운동. 통상수교 거부 의지를 담은 척화비가 왜 나오니? 이거 1871년이죠. 흥선대원군. 민족일당운동의 일환으로 신간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이것은 언제입니까? 이것은 1927년이죠. 자, 60만세 운동은 당시에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엄청나게 갈등하고 있을 때요. 그런데 이때 학생들과 중심으로 이 만세운동을 전개하자라고 하는데 이들이 이제 사전 발각되죠. 대부분 이제 사회주의계 이렇게 발각되면서 체포된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학생들에 의해서 60만세 운동을 전개를 했는데 그 다음에 생각해봤더니 우리도 뭉칠 뻔했네. 민족주의, 사회주의가 계속 연합하면서 정의의 선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민족유일당운동의 결실로 신간회가 어딨어? 신간회가 창립되게 되니까 5번이 맞는 설명이죠. 자, 43번 문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가 군사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윤세주. 건국훈장 독립장이고요. 서운 1982년에. 자, 경남 밀양 출생이고요. 1911년 11월 만주에서 김원봉과 함께 의열단을 조직했습니다. 그렇구나. 국내에 들어온 그는 의열투쟁을 기획하려다 체포되어 수년간 옥고를 치렀고요. 이후 중국 관내에 결성된 최초의 한인무장부대가 뭐예요? 요것은 진짜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 1938년에 뭡니까? 조선의용대죠. 그래서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이렇게 이제 기억했죠. 사회주의의 거대한 군대다. 조선의용대. 조선의용대는 이렇게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무장 부대, 한인무장 조직
이 조선의용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거 공식이야, 공식. 그렇죠? 조선의용대에 대한 설명 1번. 홍범도가 총사령관으로 활약했다. 대한독립군. 그래서 봉오동 전투. 자, 두 번째. 영릉가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혁이군 영흥. 그래서 영릉가 흥경성 혁 조선혁명군. 그렇죠? 그리고 됐습니다. 중국 의용군과 함께 영릉가에서 우리가 승리를 했고요. 대원 일부가 한국광복군에 합류했다. 언제예요? 1942년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가 이제 흡수되면서 좌우통합 임시정부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도쿄에서 이빨 독립선언을 기획하였다. 1919년 3.1운동이 있기 바로 직전에 한국 유학생들이 일본에서 일본 심장 도쿄에서 만세 운동을 전개했던 조선청년 독립단. 자, 상하이에서 대동단결 선언을 발표하였다. 신한청년단이에요. 그래서 신규식, 박은식, 신채호 이분들이 여기서 활동을 했고요. 자, 지금 조선의용대와 관련이 있는 것은 3번밖에 없죠. 3번이 정답. 자, 44번 문제 들어갑니다.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거 찾아보자. 대학에 있는 이 시비는 민족문학가인 누구를 기리는 비석인데요. 비석에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렇게 돼 있지. 시작되는 그의 작품이 서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북한도 출신. 그는 일본 유학 중에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서 옥중에서 순국했다. 누구예요? 윤동주. 그렇죠? 서시. 자, 조선상고사 신채호 선생. 소설 상록수를 신문에 염제 심훈. 그렇죠? 저항시 광야 절정 등을 발표했던 이육사 저항시인. 자, 영화 아리랑의 제작과 감독을 맡았다. 누구요? 나운규의 아리랑. 그래서 단성사에서 최초의 무성연화. 별에는 밤, 참회록 등의 시를 남겼던 윤동주.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이건 국사보다 국어에 가깝지 않을까? 그렇죠? 아무튼 국사와 관련된 문제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45번 문제죠. 밑줄근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 이 포스터는요. 국민총력 조선연맹에서 만든 것으로 기름을 짤 각종 지하까지 모아서 내라고 독려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총력 조선연맹은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되던 이 시기 1938년 그러니까 전쟁 시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국민총력 조선연맹은 1940년대 친일단체입니다. 자, 지금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되던 이 시기니까 여기 말고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예요? 이 시기 1938년 이후 상황. 전쟁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1번 미국 공출제 당연히 전시 상황이 있었죠. 자, 니은 한국신민서 삼송을 강요했죠. 자, 디귿번 회사 설립을 허가제. 이것은 회사령은 허가제로 만든 것은 1910년. 그렇죠? 1910년대. 자, 유상매수, 유상분배를 규정한 농지개혁법은 현대. 그래서 대한민국 정식 정부가 수립된 이후의 일이죠. 그러니까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은번 1번이 정답이네요. 자, 46번 문제 들어갈게요.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 자, 본관에게 부여된 태평양 미국 육군 최고 지휘관의 권한을 가지고 조선 북위 38도 이남 지역과 주민에 대하여 군정을 설립한다. 미군정. 그렇죠? 따라서 점령에 관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포고한다. 조선 북위 38도 이남의 지역과 주민에 대한 모든 행정권은 당분간 본관 미군정에서 한다라는 거죠. 지금 태평양 미군 육군 총사령부 포고령. 그러니까 1945년 9월 달이에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28일 김구와 김규식의 명의로 4개국 원수에게 보내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각계 대표 70명으로 신탁통치 반대운동. 자, 신탁통치 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를 결성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여기에서 김구의 신탁통치 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잖아요. 이것은 언제입니까? 신탁통치 반대 운동이 극심할 때. 이거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있은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1945년 12월 달 이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아라라는 얘기죠. 자, 1번 카이로 선언은 1943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이전이니까 정답이 될 수가 없죠. 최초의 독립을 약속을 했고요. 조선건국동맹, 조선건국준비위원회도 이전 상황인데 조선건국동맹은 훨씬 더 이전 상황이죠. 1944년에 있었던 국내 조직이에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개최되었으니 그러니까 열받죠. 우리 반탁한다 라는 신탁통치 반대운동이 전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3번이 정답이죠. 자, 네 번째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좌우합작 실현치를 합의했다라는 것은 이 이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탁통치 반대운동 결국에 이제 신탁통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바뀌어요. 46년에 이승만이 정읍에서 정읍 발언을 하고 정읍 발언은 뭐라고 하죠? 남한만의 정부를 만들자.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야? 그러면서 좌우합작이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유 상황이죠. 틀렸어요. 유엔 총회에서 이건 또 왜 유엔이 나와?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는 훨씬 이후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947년 11월 달에 총선거 결의. 그렇죠? 남북한 총선거. 남한만이 아니고 남북한이니까 이때입니다. 그렇죠? 아무튼 다 이유 상황이니까 정답이 될 수 없고 들어갈 수 있는 건 3번이 정답이죠. 47번 가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황성예터. 황성예터의 밤이 되니 월생만고요에 그리고 폐허의 서른 회포를 말하여 주노나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곡은 전술인이 고향인 어디에 들렀다가 옛 궁터인 만월대 작곡한 노래로 일제 국권을 빼앗긴 서름을 대변해서 장안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곡의 배경인 어디 만월대예요? 개성이잖아요. 그렇죠? 개성 만월대 2007년부터 남북 공동 발굴이 이루어져서 금속 활자를 비롯해서 기와 도자기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려의 황성예터니까 개성, 개경을 얘기하는 것이다. 자, 1번 조선연평산 진주에서 그렇죠? 동학농민과 정부 사이의 화약은 전주화약, 전주. 자, 서희가 소선영과의 외교 담판을 통해서 확보한 것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강동 육주지요. 자, 압록강 동쪽 장수왕 때 국내성에서 천도에서 도읍으로 삼은 곳 아쉽지만 국내성에서 얼로 평양성. 그렇죠? 개성은 여기, 평양성은 여기. 그렇죠? 틀렸어요. 자, 유엔군과 공산군 사이에 첫 번째 정정회담이 열린 곳이 개성이에요. 이것이 개성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물어봤으니까 5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48번 문제 갑니다. 가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15 의거 기념 답사 안내. 우리 문화원에서는 무엇에 도화선이 되는 민주화운동이니까 무엇에 도화선이 되는 3.15 의거의 의미를 조명하는 답사를 준비했습니다.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거구나. 맞서 일어난 시민과 학생들의 민주화 의지를 되새기는 이번 답사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세요. 3.15 의거 발언지, 3.15 의거 기념탑, 무학초등학교 총격담장, 마산 의료원, 김주열 열사 시신. 와, 요거 어디예요? 요것은 그 마산과 뭐 이렇게 이제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산 의거 이런 것들이 있었고 3.15 의거는 3.15 부정선거잖아요. 그렇죠? 3.15 부정선거는 왜 했습니까? 그 이승만이 당선이 확실시된 상태에서 부통령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꼭 당선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대놓고 부정선거를 했던 것이 3.15 부정선거죠. 왜 했어요? 이 3.15 부정선거의 결과 무엇이 터집니까? 4.19 혁명이 터집니다. 그렇죠? 자, 1번 삼성기원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 이것은 삼성기원은 누굽니까? 박정희 때 있었죠. 그렇죠? 날치기 통과를 시켜버리잖아요. 그렇죠? 이승만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결과를 가져온 것이 4.19 혁명이니까 2번이 정답이죠. 이승만 대통령에서 사퇴하겠다. 자,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와 무력 진압에 저항을 했다라는 거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고요.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 4.13 호원 조치에 반발해서 호원 철폐, 독재 타도 이런 구호를 외쳤던 것이 6월 항쟁이죠. 1987년 6월 민주항쟁. 그래서 정답은 2번에 있고요. 자, 49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판결이 있었던 정부. 시기의 사실, 정부를 찾아야죠. 김모 씨가 모 다방에서 동석한 사람들에게 정부가 물가 조정을 한다라면서 물가가 오르기만 하니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 아니냐. 중앙정부 중정이 나왔어요. 중앙정보부에서 모 대학 교수를 잡아 조사를 하다가 죽이고서 자살했다고 거짓 발표까지 했다. 특이의 발언을 해서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징역 말 한마디 했다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자, 사상계 전 대표 장준하, 백범사상연구소 소장 백규환, 함석환, 개훈재 등과 개헌청원 100만인,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긴급조치를 반대했다. 지금 무슨 체제 같아요? 유신 체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박정희 정부를 얘기하고 있다. 자, 1번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가 언제 개최돼요? 2002년.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고 2번 농촌 근대화를 표방한 새마을운동이 1970년 박정희 정부죠? 2번이 정답. 자,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금보기 운동은 당시에 김대중 정부 쪽으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김영삼 정부 때 IMF 체제가 오고요. 이 사이에서 김대중 정부 때 금모으기 운동을 하면서 2001년에 IMF 그 최초로 완전히 뭐 기네스에 오를 정도로 외채 상황을 빠르게 한 민족, 한민족, 우리 민족. 자, 4번 금융거래 투명성을 실현하고자 금융실명제 1993년 김영삼 정부에 있었어요. 자, 한미 FTA 자유무역 협정이죠. 이것은 어느 때로 풀어라? 노무현 정부 때로 풀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2번이 정답이죠. 자, 50번 문제 들어갈게요. 가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정부를 찾아야죠.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한 어떤 정부예요? 노무현 정부죠. 노무현 정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요. 여기에서 14남북 공동선언을 하죠. 요거는 6.15 남북 공동선언 했던 것을 이것을 고수하고 실현하자. 계속 실현하자라는 약속이죠. 아무튼 14남북 공동선언까지 채택을 했다. 자, 1번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것은 노태우 정부입니다. 그렇죠. 1991년에 있었고 남북한이 유엔 동시 가입했다. 1991년 이때는 12월. 이때는 언제요? 9월. 그래서 노태우 정부. 자, 14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던 노무현 정부니까 정답이죠. 자, 4번 남북조절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남북조절위원회는 시험 문제 참 잘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1972년 박정희 정부의 7.4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남북조절위원회를 운영하자라고 합의를 했죠. 자,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 교황 방문을 최초가 중요하죠. 이게 안 나오면 이제 답이 안 돼. 최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895년 전두환 정부 때예요. 그래서 정답은 노무현 정부 3번에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지역적으로 출제된 선택지가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모르는 건 딱 한 문제 있었어. 지역적인 선택지에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딱 한 문제 있었지만 그것도 속어법으로 해서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확실시 됐죠.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게 고착화돼 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빨리 합격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역적으로에서도 요것은 이제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그런 것들은 확실히 다시 한번 보시고요. 충실하게 그 틀린 문제 해결 보시고 충실하게 공부하셔서 꼭 합격을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시간 공부한다고 고생 많으셨어요.